대한민국 대표 아줌마 기자 유인경. 시원한 입담과 함께 방송가에서도 활약한 그녀는 1982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한 대한민국 대표 아줌마 기자였습니다. 취재 기자를 거쳐 주간지 편집장에 선임 기자로 정년을 마치기까지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보낸 유인경 기자. 인생 2막을 새롭게 열어가는 유쾌한 아줌마 유인경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인경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요. MBC 측에서 저한테 부탁한 강의 주제가 나이 들어서 특히 이제 50 넘어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는 법을 부탁했는데 그런 방법 없습니다. 예.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는 건 도사들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나이가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59살이 됐고요. 예, 그리고 신문 기자 생활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아직까지 이제 59인데 노안이 오질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책을 한 두세 권 읽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많이 구경을 하고 또 나이 들어서 참 저분 보기 좋다라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건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이제 왔습니다. 첫 번째 뭘 알려드리고 싶으냐면 너무 최선을 다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 우리 어릴 때부터 너무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아주 강박에 가까운 부탁을 받았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면서 정말 공부 어렵게 해야 됐었고요. 결혼하고 난 다음엔 최선을 다해서 애를 낳으라 그러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 키우라 그러고, 남편한테도 최선을 다하는 현모양처 되라고 했는데 결국 남은 게 뭘까요? 최선의 배신이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키운 아들, 딸 별로 부모 걱정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돈 더 털어갈까 이런 걱정하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겨우 학교 맞춰서 시집을 보내든 장가를 보내든 그러면 이제 끝, 그게 아니라 손주 봐달라고 난리를 치고, 다른 집에서는 어머니가 유모차를 사줬네, 전세금을 보태줬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들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봤자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는 남자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게다가 나이 들어서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제 친구들이 이 나이가 되니까 너무너무 아픈 곳이 많습니다. 암에 걸리거나 아니면 무슨 혹이 생기거나,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입원해서 병문안을 갔는데 뇌에 혹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접니다. 어쩜 넌 그렇게 대충대충 사니? 딸내미가 카레 먹고 싶다 할 때 저는 즉석 카레를 해줬습니다. 네. 왜? 나중에 식당 가서 최고급 카레 전문점 데리고 와서 사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청소도 대충 했습니다. 예, 너무 깨끗하면 아토피 이런 질병에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요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과연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에게 좋은 일인가? 때로는 너무너무 그거 하다가 탈진해서 수명을 단축할 수도 있고, 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남편이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봉양했는데 어떻게 부모님이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등등등등 분노심만 더 큰다는 걸 봤는데, 특히 이거 왜 강조하고 싶냐면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60, 70이면 안녕 하고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100세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100세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습니까? 네. 그냥 50 이후에는 고맙다 그러고 좀 템포를 반씩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10개 다 하려고 아동바동하지 않는 것, 이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두 번째 제가 최선을 다하지 말자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남에게 덕담을 하는 습관을 기르자입니다. 나이 들어서 제일 꼴보기 싫은 분이 심술궂은 분입니다. 네, 예. 너 이렇게 이쁜 스웨터를 입고 싶어. 어머나 세상에, 그렇게 꽃무늬 넣어진 세터 어디서 끼고 사셨어요? 너무 곱다. 이러면 될 걸. 꽃은 얼굴에 담아야지 몸에 담으면 뭐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맨날 빈정거리고 이상한 말하고 별로다 얘, 그냥 그렇다 얘. 뭐들 가도 그렇게 시큰둥한 친구가 있어요. 맛있지 않니? 그러면 그래 음식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식당이 너무 인테리어가 촌스럽다 이러거나 사람 단점만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기 또 오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저를 보시자마자 이쁘다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기꺼이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게 왜 필요하냐면 칭찬은 남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돌려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한테 빈정거리거나 욕하거나 그런다 제가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런데 참 고우세요. 참 멋지세요.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아유 그 스카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저번에 만들어주신 빵 정말 맛있었어요. 이렇게 칭찬을 하다 보면 그분도 고마워지고 인간관계도 풍성해지고 저 사람이 참 관대해 또 보고 싶어 해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 취직했어 그러면 어디? 그러면 어디야? 그러면 어머 못 들어본 회사인데? 뭐 이런 얘기해서 기껏 취직한 사람과 그 부모를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빈정대다 보면 입꼬리가 축 내려갑니다. 뺑덕엄마 같이 되는 거 아주 순식간이에요. 근데 이 찍 내려간 입꼬리는 보톡스나 필러나 뭐로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덕담을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잘 됐네요. 너무 고우시네요. 그런 축하할 일이 있나? 이렇게 하면 착 제가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성형수술하지 않고도 5년은 젊어 보인다는 거죠.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뭐요? 응? 이거하고 아 정말? 이거하고는 굉장한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꼭 남들이 아니라 남편이건 자식이건 뭐 며느리건 사이건 누구든 장점을 보는 훈련을 하셔서 그 장점을 우리 것으로 찾으려고 해야지 누구 빈정대고 욕하고 험담하고 이런 거는 우리 인생에 대한 굉장히 나쁜 습관이자 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꼬리가 올라가면 뭐가 좋냐면 저도 관상학자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하늘인지 뭐 조물주인지 복을 내리면 복을 싹 담는 그릇이 입이랍니다. 그래서 하고 웃고 있으면 싹 담기는데 그릇처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쭉 내려간다는 거죠. 이왕 우리가 뭐 열심히 뭐 자원봉사하고 그다음에 어디 성금 내고 해서 복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덕담해 주는 것도 굉장한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에게 어떤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잘 될 거야. 아 요새 뭐 그런 거 금방 낫는데 아이고 뭐 돈 잠깐 잃으면 괜찮지. 뭐 건강 잃는 사람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좀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으시는 것. 저도 50 넘어서 훈련을 해서 좀 익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덕담하시는 습관? 그게 여러분들이 100세를 살면서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건강도 있어야 되고 뭐 자식도 있어야 되고 뭐 남편 그래서 있어야 될지 어째야 될지 모르겠지만 100살까지 뭐 하지만 주변에 사람들 친구들이 많을 때 가장 우리가 외롭지 않게 노후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덕담하는 훈련 좀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을 살자입니다. 오늘을 살자. 오늘을 살자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맨날 어제 일 후회하고 내일 일 걱정하느라고 정작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아 어제 내가 왜 라면을 먹고 얼굴 퉁퉁 부었을까 뭐 하고 아 그때 뭐 했었어야 되는 건데 아 그때 갔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어제는 과거 역사여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추리소설 같아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내일 일들을 너무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들을. 아이고 뭐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뭐 우리 애가 뭐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우리 집이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한다고 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일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온다는 겁니다. 제가 나이 드신 분 보면서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맨날 옛날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맨날 내가 처녀 때 나를 쫓아다니던 남자들이 30명이나 돼가지고 관광버스 대절에도 모자랐다는 둥 믿어지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 뭐 내가 뭐 처음에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나를 너무 구박했다는 둥 뭐 내가 어쨌다는 둥 애를 낳았을 때 어쨌다는 둥 뭐 근데 옛날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지만 맨날 어제 일만 얘기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뭐 대전 MBC 근처에 있는 어떤 데 커피숍을 가봤는데 커피 죽여. 너무 맛있어. 나랑 한번 같이 가보자. 그리고 오늘 뭐 방송에서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 오늘 내가 뭐 내 조카애를 만났는데 요즘 애들은 결혼할 때 뭐 주례 없이 뭐 스몰 웨딩을 하면서 하는 게 되게 많다더라. 그래서 오늘 내가 먹은 거, 오늘 만난 사람, 오늘 읽은 책, 오늘 본 영화 이런 얘기만으로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고요. 오늘 충실히 살아야 내일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냥 오늘을 사는 여러분 자신일 뿐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이 어떻게 살도 무슨 상관이에요. 왜 그 사람 흉내를 냅니까? 우리는 75억 인구 중에 유일한 오리지널인데 왜 남을 흉내내서 짝퉁이 되려고 그러냐고요. 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
그렇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도 너무 아둥바둥 사시지도 않았고 늘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시지도 않았고 현재에 충실한 분들이었고 내가 몇 살인지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였습니다. 매일매일을 오늘 받은 선물처럼 즐겁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 뭐 대충 살고 덕담을 많이 하고 오늘의 충실하장. 예. 여전히 많이 바쁘십니다. 방송인으로 작가로 그리고 강연까지. 이게 보통 일정이 아닌데 다 소화를 해내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강의건 방송이건 그다음에 뭐 글을 쓰는 건 아까 제가 강의에서 강조했듯이 그냥 대충 하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예. 대충대충이 또 아니실 근데 텐데. 이 대충대충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거. 네. 저도 뭐 글을 써도 잘 쓰고 싶지요. 예. 뭐 강의도 잘하고 싶지요. 그런데 근데. 너무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비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사실 뭐 빵집이 유명한 데가 많으니까 아, 거기. 빵도 좀 사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예. 앞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연기자로서는 이 완주하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까, 이 직업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힘듭니다. 신문 기자란 직업은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어요. 예. 새벽에 사건 터지면 뛰쳐나가야 되고요. 네. 뭐 요즘 아시겠지만 특검이다. 무슨 대변인 당 대변인이다. 왜 이렇게 일요일에 발표를 많이 합니까? 맞아요. 저희 주 5일 근무가 올해 실시됐어도 월요일자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요일 날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격주로 근무를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뭐 그냥 보도 자료 보고 저희가 기사를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밤에 뭐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뭐 딴 데 또 현장 취재도 가야 되고 뭐 우리는 그 뭐 흔한 말로 뭐 바닥 찍는다고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아이를 키우고 살림도 하고 뭐 이런 여기는 되게 힘들죠. 저희는 추석이나 뭐 설날도 근무하거든요. 당번이. 근데 그 당번 하려고 서로 굉장히 이렇습니다. 그렇죠. 무슨 시댁에 안 얘기인지. 가려고. 오히려 일을 그때만이라도 하겠다. 어머님 제가 당번이 됐네요. 아이고. 한 2만 원 주고 당번 산 적도 있고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뭐 그래도 집에 들어가면은 아내로서 일단 할 일은 다 해야 되잖아요. 신문사를 다니던 뭐 안 다니던 네. 당연히 남편 밥은 아내가 차려주는 거. 반찬도 시장 봐와서 해야 되고 네. 예, 생선도 조려야 되고. 열심히 기자 생활을 하시던 30대 시절에 가장 힘든 일도 많이 겪었던 또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일들이 있으셨다고요. 근데 제 남편이 제가 너무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줬더니 다른 사업을 하겠다며 엉뚱해서 투자했다가 쫄딱 사기를 당하고 부도를 냈습니다. 제가 하고 있던 일에. 그래서 부도를 내고 집도 절도 없어졌을 때 친정엄마 집에 들어갔죠. 진짜요? 네. 그래서 친정엄마가 다행히 받아주셔서 들어갔는데 그 무렵에 우리 시어머니가 또 중풍으로 쓰러지셨었고요. 예, 저희 어머니는 애 좀 키워주시다가 이제 치매 증세가 오셨어요. 70쯤 되셨을 때 한 10년을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셔서 5년 정도는 제가 이제 뭐 대소변 다 받아내고 했었는데 그것도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남편이 좀 부도를 내줬기 때문에 잘난 척 안 하고 좀 겸손해졌고요. 그 사람도 저에 대한 고마움도 알게 됐고 생계를 책임지는 부인에 대한 고마움이 있겠죠. 겉으로 아직은 말 안 하지만. 예. 저는 6남매 중 막내인데 오빠들이 저 알기로 굉장히 우습게 알았어요. 뭐 큰오빠하고는 10몇 살 차이 나기도 하고 제가 제일 찌질하고 제일 못 살고 공부도 제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매 엄마를 제가 모시고 사니까 저한테 그렇게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네가 건강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아니면 엄마 데려가라 그럴까 봐 좀 비굴해지더라고요 오빠들이. 아이고. 그래서 처음으로 오빠들한테 대접을 받기도 하고 제 남편이 굉장히 무심한 사람인데 제가 머리를 잘랐는지 제가 몇 살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무심하니까 치매 장모하고도 그럭저럭 지냈던 것 같아요. 대소변 못 가리는 장모랑 지내기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예민하면 냄새도 나고 뭐 식사하시다가도 막 틀니 뽑기도 하고 그러는데 무딘 사람이라서 야 냄새 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치우고 뭐 이래서 강인한 씨에 강인한 거가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둔해요. 그냥 뭐 냄새 나는구나.
뭐 어떡할 거예요. 뭐 이 정도고. 예. 남편도 뭐 언젠가는 뭐 둘 중에 하나만 벌면 됐지 뭐 이런 거지 원망할 이유는 없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딸내미한테 제일 처음에 좀 미안했죠. 평화롭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더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그 사이에 이제 주간지 편집장을 최초로 또 하게 되시거든요. 그 시기에 그때 더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주간지 편집. 그것도 이제 시사주간지가 신문사에서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다 나와요. 근데 신문사에서 나오는 시사주간지에서 편집장이 여성인 적은 또 제가 또 처음이라네요. 네. 근데 그것도 뭐 일잘해서 보낸 게 아니고요. 그 무렵에 여성 시대다. 이제 21세기에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길도 여성들의 능력을 좀 발휘시켜야 된다라는 붐이 일때였는데 네. 그 무렵에 제가 제일 우리 신문사 나이 많은 여기자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편집장에 한번 가봐라라고 했던 거지. 네. 뭐 저는 정치 경제 전문도 아니고 해서 그냥 어설펐는데 그냥 그거 하면 이렇게 누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니지만 두루두루 널리 보겠지라는 생각에서 이제 선배들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한 3, 4년 정도 근무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일은 참 좋았는데 저는 편집장이라던가 뭐 이렇게 리더라든가 뭐 이런 그 권위라든가 이런 게 정말 안 어울리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좀 행복하진 않았었어요. 네. 그 얘기는 뭡니까? 정말 힘들 때 집에 뭐 출장 간다고 여행 갔다는 얘기는 네. 우리 작가가 그러던데. 이제야 밝힐 수 있는데 출장 간다고 하고 사실 말이 쉽지 제가 그때 이제 MBC 아주 특별한 아침을 할 때였는데요. 네네. 예. 그 전 프로에서 한 석 달 정도 MC를 했었어요. MC를요. 네. 그래도 뭐 과욕이었죠. MC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새벽 한 4시 반? 뭐 이렇게 일어나서 준비하고 예. 그다음에 방송 마치고 곧바로 회사로 출근해서 남들 그때 출근할 때 저는 이제 제2의 직장을 했어야 됐고 엄마는 치매시니까 반드시 11시 전에는 목욕을 시켜서 그 무렵에 너무 일찍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몰랑몰랑해지셔야 이제 기저귀 채워드리면 푹 주무시지 너무 일찍 들어가면 막 그 대소변 한 기저귀 뜯고 막 이러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3-4시간 잤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예, 그다음에 애는 어려서 왜 애들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가면 엄마랑 같이 숙제를 하라고 그렇게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만들어 와라, 뭐 과제물 해라, 머리 터질 지경이고 제 남편 뭐 채권 채무도 덜 끝난 상태였고 그리고 신문사 월급으로만은 부족하니까 외부 원고도 되게 많이 썼어요. 사보가 그때 되게 인기일 때여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부글부글 막 끓어오른 상황인데 이제 휴가 같은 것도 지금처럼 뭐 많이 주진 않을 때였는데요. 집에는 출장 간다고 얘기를 해놓고 회사에는 휴가를 내서 한 2박 3일 정도 많이 갔었습니다. 자주는 못 갔고요. 야. 뭐 한 2-3번 정도. 근데 가장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많은 여성분들에게 네. 제가 없어도 우리 집 잘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양심의 가치가 조금 느꼈지만 갔다 오면 회사나 집에 다 미안하니까 더 잘해주게 되고 저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제 주체인데. 나 자신과 네. 근데 그렇게 떨어져서 여행 가면 제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냥 책 보거나 멍 때리고 있거나 저한테 얘기를 거는 거죠. 근데 저한테 닉 팔자가 왜 이러니라고 하는 한심한 얘기를 해준 적이 없고 잘하고 있다고 기특하다고 좀 쉬다 가자. 기특하다고 예. 여태껏 잘 견뎌왔는데 좋은 일 있을 거라고 제 머리 제가 쓰다듬어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유,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단한 모습과 유머러스한 모습 때문에 많은 젊은 여성분들이 롤모델로 꼽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저를 롤모델로 삼으시면 안 되고요. 네. 정말 이건 모범답안이 아니고 저는 거의 잘못 쓴 채점지여서 후배들한테 할 수 있는 건 이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지 이렇게 해라라고는 할 예. 수 없어요. 정말 자충우도 실수 되게 많이 해보고 근데 다만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직장을 32년을 다녔어요? 나는 지금 3년도 안 다녔는데 지긋지긋한데 라고 얘기를 하고 엄마 어떻게 직장 다니면서 나를 키웠어요. 요새 뭐 엄마의 전쟁 뭐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냥 저한테 맨날 딸한테 그냥 쭉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정년퇴직이 됐어.
그냥 뭐 너 이뻐서 그냥 키웠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후배들에게도 해줄 수 있는 건 어떤 목표를 세워서 뭐 나는 임원이 돼야지, 우리 애는 뭐 영재로 키워야지라기보다 아까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하루만 제가 주어진 일 좀 잘하는 것. 그래서 좀 인생을 길게 봐야 되지 않나. 오늘을 살되 네. 내가 지금 하는 게 꼭 뭐 이게 오늘 결실을 맺으려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100년까지 지쳐서 못 삽니다. 예. 그래서 좀 네. 최근 그 언론의 기능, 그 역할들에 대해서도 그 말이 참 많잖아요. 네. 우리 저 유인경 씨의 생각도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기자라고 하면 글을 잘 쓰는 사람으로 많이들 이제 오해들을 하시는데 기자의 가장 큰 직분은 물어보고 듣고 받아 적고 전달해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물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뭘 듣고 싶을까? 뭘 알고 싶을까? 네. 그런데 제대로 물어보는 기자들이 참 줄어들지 않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국민들이나 시청자나 독자들이 뭘 진짜 궁금해할까? 뭐 연예인의 이혼 소식을 그렇게 궁금해할까? 뭐 아니면 시류에 타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특종을 하거나 이런 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뭐 몰랐던 일, 오해했던 일, 속고 있는 일을 좀 제대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독자를 대신해서 물어봐서 잘 들어서 그 바른 글, 바른 말로 잘 전달해 주는 게 기자의 일인데 저도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역량이 별로 없었는데 네. 지금 다시 하라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유인경 씨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은퇴를 하는 거 성시해서라기보다 뻔뻔해서 그런 것 같다고. 분명히 엄마가 나가길 바라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그렇게 뻔뻔하게 있었냐고.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도 너무 남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남들이 보기에 뭐 내가 너무 늙지 않았나? 남들이 볼 때 내가 너무 초라하지 않았나? 이게 아니라 그냥 좀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드리 헵번이나 뭐 마더 테레사나 뭐 근자에 있는 김혜자 선생님이나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노화를 받아들이셨을 때 훨씬 더 근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당당할 수 있는 거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 나 60 됐다 나 은퇴했다라고 해야지 언제까지 주인공으로 스포트라이트만 받고 있겠어요. 그래서 주인공으로만 살고 싶으면 조명을 못 받으면 굉장히 질투를 한다던가 열등감에 빠지는데 조연으로 살 수 있으면 주영한테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용기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것도 은퇴를 했기 때문에 현역에 뛰는 후배들에게 박수를 보내줘야지. 네. 아우 쟤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못해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예. 저도 건달 정신으로 대충대충 건들건들 한번 살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오늘 재밌게 사는 거예요. 예. 오늘을. 꿈이 뭐가 되고 싶은 게 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소한 거지만 실행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거창한 꿈을 한다고 들어주시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재밌게 오늘은 제가 여기 대전 MBC 왔으니까 여기가 최고의 무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것. 예. 그다음 이따 이제 역에 가서 빵 사야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고. 야,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지 않았나 싶고요. 좋은 선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맹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좋은 곳에 어디든 가시든지 건강하면서도 활기에 가득 찬 나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